태양계 외곽을 에워싸고 있을 것으로 알려진 오르트구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르트구름은 태양계를 둥글게 감싸는 공 모양의 얼음 부스러기 구름으로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상상도와 교과서 속 이미지에서도 오르트구름은 하얀 점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민들레시아처럼 둥글게 퍼진 모습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이 익숙한 이미지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유니버스 매거진에 보도된 최신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오르트구름은 단순한 구형이 아니라 우리은하처럼 뚜렷한 S자 형태의 나선팔 구조, 다시 말해 태극 문양과 유사한 회전형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계가 은하의 중력과 조성력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결과 오르트구름이 단순히 정적인 구름이 아닌 역동적으로 소용돌이치는 형태로 정렬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은하의 중력 포텐셜을 슈퍼컴퓨터로 정밀하게 반영한 결과 오르트구름은 태양을 중심으로 좌우 비대칭적인 나선파를 형성하며 퍼져나가고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가설이 아닌 태양계 형성 초기인 약 42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르트구름의 내부 구조에 대한 기존의 예측도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에는 안쪽 오르트구름이 카이퍼 벨트처럼 도넛 형태의 안정적인 고리 구조일 것이라 추정했지만 이번 연구는 안쪽까지 나선 구조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의 관측을 시도했던 황도면 중심에서 벗어난 약 30도 기울어진 방향에서 관측해야 한다는 새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오르트구름이 단순히 해성의 저장소를 넘어 은하와 중력 상호작용을 통해 태양계 외곽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천체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구름이라는 단어가 단지 퍼져 있는 형상이 아닌 나선형으로 소용돌이치는 존재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천문학자 지웅배 박사는 20세기 초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에서 나선 모양의 소용돌이치는 은하를 발견했고 절묘하게도 오르트라는 태양계를 둘러싼 구름도 소용돌이 모양이라는 주장에서 다시 한번 절묘한 우연을 반복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은하와 오르트구름이 나선을 반복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우주를 태극 모양으로 드러낸 것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각종 IT 구독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디지털 지출 부담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OTT, 유튜브, 음악 플랫폼에 더해 챗GPT 등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까지 확산되며 디지털 구독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KB 국민카드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구독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출은 전년 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유료 구독 건수는 무려 299% 급증하며 1년 만에 4배로 뛰었습니다. 국내에서 인기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멜론의 기본 요금제를 모두 구독할 경우 월 약 4만 원의 비용이 들며 여기에 챗GPT 등 AI 서비스 2개 이상을 추가하면 구독료는 월 1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구독료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월세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구독은 기술 친화적인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는 가장 새롭게 구독하고 싶은 서비스로 생성형 AI를 1위로 꼽았고 30대는 2위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학습과 업무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챗GPT는 유료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수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크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챗GPT의 유료 이용자는 지난해 말 1,550만 명에서 올해 3월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픈 AI는 월 $20의 요금제로 최소 4억 1,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천억 원의 수익을 매달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요금은 2029년까지 $44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디지털 구독 부담이 커지자 이용자들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찾거나 무료 대체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무료 AI 플랫폼 리튼이 급부상하며
인기 순위 상위권에 올랐고 카카오 브레인 출신 개발자의 OAI, 이스트소프트의 앨런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MS365에 AI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면서 구독료를 40% 넘게 인상하자 무료 오픈소스 문서 프로그램인 리브레 오피스의 다운로드 수가 급증하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용자들은 OTT 계정처럼 챗GPT 구독도 가족, 지인과 공유해 요금을 분담하고 있으며 글로벌 계정 공유 플랫폼 gemsgo를 통해 챗GPT 플러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비율은 33.3%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디지털 월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대가는 구독이라는 이름의 고정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대만을 침공하는 중국군을 상대로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7일 상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훈련은 지난해 2월 미군과 자위대가 함께 진행한 합동 지휘훈련 킨에이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훈련에는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나가사키현에 위치한 미군 사세보 기지 등을 동시에 공격하는 상황이 가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시나리오가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고 무력 행사를 전제로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중국군 수송함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하자 일본은 이를 수송해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공대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킨에이지는 미국과 일본이 2년마다 번갈아 실시하는 통합 군사훈련으로 실전 기동훈련과 지휘 시뮬레이션 훈련이 번갈아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해 훈련은 처음으로 대만 유사 사태를 전제로 한 지휘 훈련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에는 중국군이 오키나와현 요나구니 섬에 상륙하는 장면도 포함됐으나 상륙부대의 규모가 크지 않아 일본 주둔 부대에 의해 제압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보도는 일본이 사실상 대만 유사시 참전을 상정한 훈련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영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6일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원과 장비 수송에 특화한 부대인 해상수송군도 출범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전개가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육상 자위대가 관리하는 첫 함정부대인 해상수송군은 일단 부대원 약 100명과 중형 수송함 1척, 소형 수송함 1척으로 출발했습니다. 오키나와현 주변에서는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 발진을 유도한 중국 무인기가 최근 3년 사이 7.5배 늘었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일본은 중국의 군사 침략을 억제하는 데 필수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 지형은 이제 말이 아닌 훈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첨단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합성 생물학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합성 생물학 육성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를 열 준비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생명과학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 기술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이오 제조 혁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입니다. 법안은 5년마다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전협의의회 설치 및 정책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제정은 국가 바이오 경제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합성 생물학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한국생물공학회 충계 학술 발표대회에서도 신진 연구자 중 다수가
합성 생물학을 주제로 발표하며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신종호 전남대 교수는 2000년대 초에는 실패가 많았지만 최근 AI와 자동화 기술 덕분에 세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다시 산업화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주요 바이오 기업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CJ 제일제당과 효성 TNC 등 식품 석유화학 업계도 생물 공정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합성 생물학 기술은 앞으로 백신, 항체 의약품, 석유 대체 화학물질 생산뿐 아니라 고부가 가치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이상혁 카이스트 연구부 총장은 이제 합성 생물학 없이는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산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